일단 용어부터가 ADHD. 뭔가 있어 보이잖아. ADHD는 무슨 멋있는 질병이 아니라 최근에 제 일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갑자기 온 거야. 약통을 내가 넣었나? 아예 그 기억 없어. 그것만 이제 오다가 공항의 상태창이 다시 켜졌어. 캐리어를 안 들고 온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 ADHD입니다. 평생을 그냥 그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세팅값인 거예요. 뇌의 세팅값이. 자기가 ADHD 아닌가 고민해 본 사람 있어? 여긴 없네. 요새 되게 ADHD 호소인이 많은 것 같아. 왜 많을까? 패션 ADHD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나 ADHD인 것 같아. 나 ADHD잖아. 뭐 그런 것 같아. 진짜 환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부의 이야기지만 정신병도 트렌드가 있다. 그래서 최신 정병은 좀 힙하잖아. ADHD? 힙하다. 나 우울증도 그래서 약간 패션 우울증. 나 우울증이잖아. 막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진짜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이제 오해받는 사람들도 많고 우울증보다 ADHD가 더 자신의 망가져 있는 삶을 포장하기에 훨씬 더 좋은 포장지야. 왜냐면 일단 용어부터가 ADHD.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게 뭔데? 이러면서.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망가져 있고 내가 어떤 펑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디지즈를 하나 갖고 있을 뿐이다. 약간 아픈 척 그거 아닐까? 어렸을 때 나 어지러운 것 같아. 나 뭐 빈혈인 것 같아. 선생님 양호실 누워 있을게요. 이런 느낌으로. 관심병이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런 사람이 일부 있다. 왜냐면 비율상 ADHD가 이렇게 높을 수는 없거든. 그러면 내가 ADHD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약을 먹어보면 알 수 있다. 약을 먹으면 갑자기 딴 사람이 돼. 그래서 상태가 좋아져. 집중력이 갑자기 높아지고 정상인처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ADHD가 맞았던 건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ADHD 먹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돼. 유튜브에 보면은 되게 솔직하게 어떤 여성분이 그런 고백을 한 쇼츠가 있는데 자기가 너무 건망증도 심하고 부산해가지고 ADHD인 줄 알고 문항검사를 했는데 그 10개 중에 5개 이상이면 ADHD를 의심해봐야 되는데 막 8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대. 그래서 그 약을 먹고 회사를 출근해가지고서 업무를 다 봤는데 나 오늘 업무 집중도 어땠어? 그러니까는 내가 너 본 일에 가장 부산했어. 그래서 나 ADHD 아니구나 이랬다고. ADHD는 무슨 멋있는 질병이 아니라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잘 안 돼서 도파민과 노르에프탈린 같은 이제 호르몬들이 기본적으로 뇌 속에 부족한 거야. 우울증이랑도 약간 비슷한 게 기쁨을 잘 못 느껴. 기본적으로 행복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아. 그러니까 이상 가지 않으면 행복의 역치를 약간 느끼지 못해. 그런 질병이에요. 일단 ADHD 환자를 알 수 있는 건 어렸을 때는 난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러잖아요. 도중에 발병하는 질환이 아니야. 평생을 그냥 그렇게 안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세팅값인 거예요. 뇌의 세팅값이. 그래서 우울증은 괜찮다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시대 이후로 생길 수 있는데 ADHD는 그런 거 없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ADHD 환자의 증상이 있었던 사람이고 평생을 계속 그래 왔으면 꾸준히 그러면 ADHD일 확률이 있는데 근데 내가 요 근래 들어 그렇다. 그리고 또 괜찮아진다. 그러면 그건 ADHD는 아니야. 그리고 건망증이 ADHD는 또 다른 거야. ADHD의 증상 중에 하나인 건데 뭔가 잘 놓거나 잃어버리는 거. 근데 ADHD는 왜 놓거나 잃어버리냐면 기본적으로 상태창이 여러 개 떠 있잖아. 이 여러 개의 상태창을 동시에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ADHD가 상태창은 여러 개 떠 있는데 멀티태스킹은 또 안 돼. 결국은 하나만 클릭해서 보다가 계속 상태창을 돌아가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있을 때 다른 상태창이 비활성화돼 있으면 그럼 그걸 놓치는 건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냥 사고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핸드폰을 A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어. 그런데 다시 핸드폰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건데 근데 핸드폰을 놓는 순간에 다른 상태창이 켜져 있으면 그냥 내 몸은 핸드폰을 놨는데 아예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상태창이 깜빡깜빡깜빡깜빡 이러면서 계속 바뀌어. 이 상태창이 비활성화됐었을 때 다른 행동을 했었던 상태창이 아예 기억이 안 나. 최근에 제 일화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만을 갔었는데 짐을 쌀 때 미리 안 싸는 이유가 뭔지 알아? 몰랐는지 까먹었어. 맞아. 그리고 짐을 미리 싸면 기본적으로 집중적으로 싸는 게 아니라 이거 갖다 놓고 이거 갖다 놓고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핸드폰 한 번이라도 보거나 뭐 전화 한 번 오거나 카톡 하나로 보내잖아. 그러면은 다른 상태창이 활성화되는 순간 이 상태창이 비활성화돼서 짐을 놓는 거에서 뭘 넣어야 되는지가 갑자기 다 까먹어지는 거야. 뭘 넣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갑자기 그 순간 이후로. 차라리 출발하기 얼마 전에 자 지금부터 5분간 짐을 싼다. 약간 이렇게 해야지 짐이 딱 싸지고
내가 결국은 그날 미리 써놨거든. 뭔 사단이 났냐면 공항에 갔어. 내 약 지갑이 있거든. 꼭 이제 있어야 되는 상비약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ADC 약도 들어있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온 거야. 약통을 내가 넣었나? 공항 검색대 앞에서 불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열었어. 찾아. 없는 거야. 고민을 했어. 약 없이 그냥 갈 것인가. 그랬다가 여행을 망친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저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왔거든. 그러면은 이제 약 지갑이 집에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집에 왔는데 집을 아무리 찾아도 약 지갑이 없는 거야. 나 약 지갑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대표님 캐리어에 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 조그만 기내용 캐리어에 약이 있는데 그걸 못 봐. 못 찾아. 그래서 약지갑이 있었어. 그런데 나온 거잖아. 약지갑을 안 가져와서 돌아온 것도 화나는데 근데 사실은 있었던 거야. 덮쳐. 이거가 있었는데 내가 뭔 짓을 한 거냐 이러면서 지갑을 열었는데 근데 ADC 약을 안 넣는 거야. 이 약은 또 여기 있어. 돌아오길 잘했네. 그러면서 정신승리. 역시 돌아오길 잘했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시 그 다음날 비행기로 여행을 갔거든. 그런데 세면대 지갑에서 발견한 거야. 그걸 또 세면 지갑에다 넣어놨어. 원래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있었던 거야. 반전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대만을 쫄래쫄래 갔습니다. 환불 안 돼. 그래가지고 비행기값 도로 다 내고 대만을 갔어.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거기서 문제의 사단이 났어요. 그때 우리 신선천가 오픈하는 날이었어. 오픈 사진이랑 영상이랑 이런 게 올라왔는데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제 이 상황이 이래도 됐어. 그래서 야 간판을 누가 A로 하라 그랬어, B로 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매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 검색 때 나는 줄도 길어가지고 통과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거든. 아예 그 기억 없어. 그것만 이제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알았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해. 그리고서 딱 하니까는 이미 호텔 앞이야. 자동으로 이제 택시 타고 뭐 하고 이제 해서 왔어. 호텔 앞이야. 그래서 공항의 상태창이 다시 켜졌어. 캐리어를 안 들고 온 거야. 맨몸으로 그냥 왔어. 전화기 하나만 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짐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계산했어. 여러분 이 정도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을 안 먹고 왜냐면 그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안 와. 그래서 비행기에서 좀 자려고 약을 안 먹었거든.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네. 단체 유종수의 정신병 고백이야. 유튜브에서도 요즘 보면은 고지능 ADHD라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ADHD를 보통 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그냥 ADHD는 싫고 고기능 ADHD여서 나 이렇게 고지능이야. 사실 여기서 ADHD보다도 고지능이 더 강조가 되면 근데 고지능 ADHD라는 딱히 증상이나 항명이나 뭔가 이런 게 연구는 게 전혀 없어. 논문조차도 거의 없어. 그냥 예상하건대 ADHD인데 어떻게 의대를 갔어? ADHD인데 어떻게 성공했어? 이러면 뇌 가소성이라 그래서 어떤 프랑스인인데 건강검진을 받게 돼가지고 뇌도 이제 뭐 CT나 이런 걸 처음으로 이제 찍어본 거야. 근데 뇌 주요 부분에 80%가 비어 있는 거야, 뇌가. 한 20%만 남아있는 거야. 다 여기가 녹아서 없어졌어. 보니까 어렸을 때 뇌수박염을 크게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근데 결혼도 하고 직장도 되게 좋은 직장 다니면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뇌가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이렇게 일정 부분 남잖아. 그러면 뇌가 다시 재정립되면서 각 기능을 하는 역할들을 다시 부여해가지고 이게 뇌가 그거에 맞춰서 다시 정립이 돼. 우리가 흔히 그 생각하잖아. 앞을 만약에 블라인드가 되면 청력이 더 발전하고 못 들으면은 대신에 뭐가 시력이 더 발전하고 후각이 더 발전하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거야.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뇌 대개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남은 뇌가 그 기존의 역할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IQ가 거의 정상범주인 거야. 지능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ADHD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인지 이 IQ가 높은 부분이 별도의 기제이기 때문에 얘가 이 역할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거지. GPU가 꾸지면은 GPU가 더 팽팽 돌아가가지고서는 이거를 메꾸는 것 같은 역할인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은 존재하는데 실제로 연구된 바는 크게 없다. ADHD가 진화론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도 있어. 왜냐면 상대창이 여러 개 켜 있는 거 자체가 원시시대에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을까? 그럼 ADHD는 열성인자니까는 진화론적으로는 소멸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현대까지 남아있는가라고 봤을 때 ADHD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냥을 하는데 사냥감을 보면서 집중하는 능력은 떨어지는데 사냥감을 보면서도 계속 옆에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계속 살펴보는 능력이 더
뛰어났던 거야. 그래서 그 인자가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 있다. 유전적으로. 그런 학설이 있어. 그리고 잘못 알려진 게 ADHD 약이 약간 마약과 같다.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데롤이야. 미드에 보면 에데롤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게 가끔 나올 때 있어. 위기의 주부들 보면은 애가 먹는 에데롤 뺏어 먹어가지고 집중력이 갑자기 높아진 주부가 그거에 중독돼가지고서는 계속 에데롤을 뺏어 먹는. 그래서 막 친구 엄마한테 제발 에데롤 좀 줘 막 이러는 게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금지돼 있어요. 에데롤은 실제로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도파민을 촉진시켜서 분비시키게 만들어줘.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거 오남용에 대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 약한 성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마약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좀 들어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콘서타라고 얘기하는 뇌 도파민이 이렇게 도달하잖아. 그러면 다시 이게 대사장을 통해서 흡수되면서 이제 사라지거든. 그 마치 보를 만들어주는 거야, 강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보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강이 물이 이렇게 차잖아. 만약에 가물면 물이 계속 빠져서 이제 바닥에 드러나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조금씩 차는데 일정 높이까지 찰 때까지 이거를 바깥으로 못 넘어가게 막아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뇌 안에 도파민 수치가 일정 수치가 될 때까지 이거를 막아주는데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이제 흘러나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뇌의 기본적인 도파민의 양을 유지시켜주는 약이야. 약은 죽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치료라는 건 없어. 먹으면 상태가 호전될 뿐이고, 그리고 되게 즉각적이에요, 효과가. 길어야 일주일 정도 복용하면 그 정도 효과에 다다르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유지야. 사실 발기부전 치료제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 한 달 복용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발기부전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 먹을 때 효과가 있는 거잖아. 임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좀 안 좋지. 저는 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게 누군가가 강의하거나 이야기하는 거를 가만 앉아서 내가 리액션 없이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가만 앉아서 집중하는 거가 진짜 10분을 못 넘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못 들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 나 좀 이상하다. 근데 뭐 학교나 다녀라. 얼마나 지루한데. 하루 수업이 8시간, 9시간인데 근데 8시간, 9시간 내내 가만히 있거든. 그래서 나는 거의 일상이 뭐냐면은 교과서 뒤에 책을 놓고 그냥 책 보는 게 거의 내 학창 시절의 대부분이었어. 여러분 청권의 책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공부 따로 하셨어요? 딱히 공부 너무 잘하시고. 딱히 안 해도 따로 안 해도. 근데 한계가 명확해.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그게 됐어. 근데 대학 공부에서 그게 안 됐더라고. 그러면 학창 시절에는 ADHD인지를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용어를 몰랐어. 그렇죠. 나 뭐안 그치. 예. 대학교 때 청자갈이라고 해서 청년기 시절에 자아 갈등이라는 교양 수업이 있거든. 거기에서 이제 지적 장애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근데 ADHD 항목을 보면서 어머 나잖아. 어머머머머머 나잖아.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거나 치료나 이런 걸 했었을 때 효과가 되게 탁월했기 때문에 가끔 폭주할 때가 있어. 뇌 상태창이 갑자기 20개, 30개가 계속 떠오를 때가 있어. 그럴 때 잠을 못 자는 거야. 생각이 갑자기 팍팍팍팍 더 튀어가지고. 그럴 때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는 장점도 있긴 있어요? 있어요. 이게 오버되면은 그러면은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뇌에 기름칠이 안 됐는데 기름칠이 안 된 상태에서 베어링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뻑뻑한데 그 상태에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뇌의 특정 부분이 갈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야. 뇌를 밖에 꺼내가지고 씻어버리고 싶다고 하는 게. 그래서 브레인 포그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럼 그럴 때 약을 먹으면 조금 캄다운이 되나요? 컴다운이라기보다는 집중력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좀 또렷해지죠. 여러 개인 대신에 해상도가 낮아지는데, 근데 다시 하나로 좁혀지면서 해상도를 높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죠. 포커스 온 되는 느낌? 대표님을 이해하는데 되게 유익한 시간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이렇게 아 왜 저래?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것까진 아니지. 또 왜 저래? 아차차. 저는 이거
처음 들은 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고3 이런 학부모들이 수능 집중력 느낀다고 그 약을 타서 먹인다 그러잖아요. 막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내용이 몇 번 나왔어요. 이번 근데- 수능 때도 그 광고 엄청 하던데 그거 다 불법이고 사기고 맞아. 예,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콘서타라는 약의 이름을 따서 뭐 콘서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장명을 이 약간 비슷한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유통하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처방약도 아닌데 그 약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느냐? 티로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티로신은 뭐냐면 자체가 도파민이 아니고 도파민 정구체야. 그러니까 도파민이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의 한 성분이거든. 그 아미노산의 성분을 그거를 재료로 도파민을 내서 만들어.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을 만들고 그다음에 노르에프탈린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재료를 풍부하게 넣어주는 거야. 근데 몸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더 많이 생성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내가 사실 뇌에 도파민이 충분하면은 이걸 오버해서 만들어주지 않아. 그냥 재료일 뿐이야. 그래서 그냥 단백질처럼 소화 흡수되고 말아요. 저는 티로신만 먹어도 효과를 꽤 느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ADHD인가 의심이 되시는 분은 티로신을 한번 시켜서 겁니다. 네, 120 캡슐에 15,000원밖에 안 합니다. 네, 가격도 저렴해. 그냥 아미노산 단백질이야. 그래서 그거 시켜가지고 하루에 한 2알씩 먹어보잖아. 근데 집중력 개선이 좀 효과가 있다. 이러면은 도파민이 부족한 게 맞고요. 네, 근데 만약에 먹었는데 먹었나 안 먹었나 난 똑같은 것 같은데 효능감을 못 느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상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ADHD 환자라 연애하지 않을 겁니다. 나 혼자도 인데 둘이 같이 그 해봐. 그래서 패션 ADHD는 없어지는 게 맞는 게 ADHD라 그러면 불합리한 얘기를 자기가 나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ADHD 환자들도 떳떳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긴 한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ADHD만 괜찮아. 요거는 맞는데 근데 ADHD니까 내가 더 우월에는 이상한 조합이야. 네, 평생을 약을 달고 살아야 된다. 그 여행이 내가 혼자 가는 여행이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일행 있는데 만약에 본인 애인이 자기야 나 약 안 갖고 와서 어떡해 그래가지고 돌아가자 그래서 항공권 다 날렸어. 그리고 돌아갔더니 자기야 나 약 있어. 죽여버리고 싶을 거 같잖아. 한 10대 맞아야지. 10대 맞아야지. 네.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니까 아니시죠. 네. 나 ADHD인가 봐. 이거는 안 맞다. 나 ADHD인가 봐. 이게 맞다. 하지만 세상에 ADHD 환자들이요. 힘내라.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궁금한데 질환이면 장애. 사실은 질환이라고 분류는 되지만 고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장애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안경 쓴 것 같은 느낌 그런 편견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ADHD 있는 사람은 특수하게 뭔가 잘할 것 같은 느낌. 그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말 아톤 영화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였고 또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 그런데 특정한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것도 편견이지만 이런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도 뛰어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 난 편견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말라톤이라는 우리 영화에서 조승우와 같이 내 자식이 자폐를 앓고 있지만 저렇게 다른 부분에서 특출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보고는 되는데 근데 아닌 친구들도 많은 거야.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거야. 그런데 내 애가 수영에 내 애가 뭐에 한 가지 부분에 천재려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늘이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아삭았으면 그럼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주시지 않았을까? 그걸 내가 못 찾은 것뿐이 아닐까 우리 아이에. 그래가지고 애를 이제 들들 볶아가지고 더 자폐가 심해졌던 일들도 있다고 난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건 사실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딸을 8명 낳았다고 그 다음 9번째 자식이 아들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더 이걸 뛰어나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 우연일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 장애들을 스펙트럼 장애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0과 1로 있는 건 아닌 거야. 지능이랑 비슷해. 우리가 140, 150대는 천재들도 있지만 근데 보통 70 아래면은 지적장애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80도 있고 90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일정 이상이면 사실은 정상생활을 하는 데는 IQ의 문제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게 우리가 상환할 수 있듯이 뇌 속에 있는 전달 물질의 양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그 케이스가 좀 다르겠죠. 대부분은 정상이다. 그리고 정상 이상일 때 오버힐림 돼서 더 강하게 사람을 뭐 무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야. 만약에 제 자식이 ADHD면
약을 안 먹어도 이런 증상이 좀 나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어, 명상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을 너무 못하는 기제인 거야. 애시당초예요. 잡생각에 거의 화신과도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누르고 명상을 한다는 게 약을 통해서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자꾸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이게 결론적인 건지 아니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항 보면서 가만 멍 때리고 있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그냥 가만히 이거를 보고 있는 거가 나한테는 심신에 되게 치료와 치유의 시간을 좀 가져주는 것 같아요. 온전히 그거를 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가 떠오르면 그거를 계속 보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끝.